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과학기술의 김형수입니다. 오늘은 북한에서 평성 수의축산대학을 졸업하고 북한의 수의축산 분야에서 오랫동안 공무원으로 활동했던 조충희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함께 이야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북한의 수의와 축산 분야가 과연 정책적으로 어떻게 지금 발전해 왔으며 또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교련력할 때 필요한 문제가 무엇이 있을 건지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시작에 앞서서 우리 조충희 선생님 본인 소개를 좀 잠깐 좀 듣도록 좀 하겠습니다. 네. 저는 북한의 이제 평안남도에서 이제 평성 수의축산대학을 졸업하고 평안남도 평성과 이제 평안남도 농촌경영위원회 이제 축산관계 이제 부서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이제 대한민국에 입국한 조충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 북한에서는 뭐 수의축산대학, 그러니까 축산 관련된 대학은 유일하게 평성 그 수의축산대학이 유독 하나라고 보는데요. 대학의 전공도 뭐 수의 분야와 축산 분야 두 가지 다 따로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성 수의축산대학은 북한식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북한의 외아들 대학이고요. 네, 수의축산 부문의 이제 중앙대학으로서는 이제 하나밖에 없는 전문대입니다. 하고 각 도에 이제 농업대학에 수의축산 학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축산대학은 이제 수의학부에서 이제 6년간 이제 수의사들을 양성하고 있고요. 축산학부하고 가금학부가 있는데 축산학부하고 가금학부에서도 이제 축산 부문 기술자 전문가들을 양성하고 네. 있습니다. 사실 북한도 보게 되면 먹는 문제를 중시하면서 그전에는 의식주라고 했던 것을 식이주라고 이제 바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입는 것보다 먹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된 건데요. 그러면서 김일성 때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것이 가장 큰 이제 김일성이 그 소원도 북한 주민들이 귀화집에서 이 밥에 고깃국을 먹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기간에 북한에서 수의축산 분야에 그 관련된 업무를 많이 보셨기 때문에 북한의 그 관련 정책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북한의 수의축산 분야 그 정책적 변화가 과연 어떻게 지금 변해 왔는지 좀 잠깐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북한의 이제 축사는 45년 8월 해방 이후부터 이제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데요. 초기 북한 축사는 무축농가 퇴치운동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이제 농촌 농가들에서 돼지나 뭐 닭 이런 것들을 길러서 이제 노동자들한테 공급한다였는데 전쟁이 끝나고 이제 사회주의적인 서해관계 개선하는 이제 협동화가 완성이 되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국영목장이 많이 생겼고요. 네. 그때부터 이제 집단 사육과 분산 사육을 배합한다는 정책 이런 것을 해가지고 국영 농목장들과 이제 닭공장, 어리공장, 돼지공장들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협동농장에 정축 작업반을 만들어 놓고 네. 협동농장 공동축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돼지 새끼를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해줘서 이제 개인들이 가축을 기를 수 있도록끔 이렇게 하는 방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의 이제 축종 부문에서의 정책은 이전에는 이제 소하고 돼지, 네. 그 다음에 양, 염소, 그 다음에 닭, 어리 이쪽이 이제 기본으로 되어 있고요. 초기에는 돼지하고 소를 많이 중요시했습니다. 하고 이제 양도 이제 그때 양털이 상당한 정도로 이제 던이 되는 분야였기 때문에 이제 양 사육도 많이 장려를 했고요. 이제 특이하게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7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일성이가 이제 주민들한테 한 약속이 기와집에서 비단 옷 입고 이 밥에 고깃국물 먹이겠다고 했거든요. 물론 이제 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갔지만 특히 이제 고깃국 먹이는 일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럼 계란국이라도 먹이자 뭐 해가지고 이제 닭공장, 어리공장을 이제 많이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특히 실질적으로 적은 비용을 들이고 이제 생산을 많이 낼 수 있는 부분이 가금업이거든요. 그래서 북한 축산이 이제 가금업 중심의 이제 축산으로 이제 바뀌게 되죠. 네. 그리고 또 90년대 들어오면서
북한은 또 이제 사료도 제대로 보상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풀 먹는 짐승 방향으로 또 나갔었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제난이 이제 시작된 90년대에 접어들면서 곡물 사료를 위주로 하던 이제 돼지나 닭에 대한 이제 그 사료 공급이 완전히 중단이 됐어요. 북한이 이제 산이 80%를 차지하는데 실질적으로 북한의 농사가 제대로 된다고 해도 축산 사료를 국내 네. 생산으로 보장하기는 힘든 형편이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자연재해도 있었고 경제난이 들어서면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굶어 죽지 않았습니까? 몇백만이 굶어 죽었는데 가축이 이제 먹을 그 곡물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풀하고 고기를 바꿔라 하고 이제 네. 구호를 내놔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초식가축 위주 정책으로 이제 많이 변환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때 그 시기에 염소, 네. 뭐 토끼 마리수가 엄청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마 그 토끼하고 염소 마리수는 한국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많습니다. 사실 예. 잘 보니까요. 염소는 아마 우리 대한민국보다도 거의 한 15배 이상 많은 거로 지금 숫자가 나와 있는데 정확한 숫자일지는 잘 몰라도 이렇게 염소는 좀 꽤 많았고요. 제가 한국에 왔을 때 보니까 이 대한민국은 제주 흑염소라든가 이런 몇 가지 염소는 볼 수 있어도 북한처럼 다양한 염소가 없습니다. 북한은 흰 염소도 많았고 곱슬고 양처럼 그 털이 푹실푹실한 털 염소도 있었고 정말 염소 종류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뭐 있냐면 그 토끼를 이야기해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 대한민국 국민들은 토끼하면 북한의 이자처럼 90년대 와가지고 풀 먹는 짐승을 위주로 하면서 토끼를 기르잖아요. 그리고 그 토끼를 기른 것을 대한민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애완, 한마디로 이 애완용으로 이제 기르잖아요. 어떤 우리 탈북자 한 분이 학교에 강의 갔다가 토끼고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깜짝 놀라가지고요. 이 대한민국은 토끼를 먹는다는 걸 애들이 모릅니다, 사실은. 근데 저는 북한에서는 우리는 토끼가 애완용이라는 걸 모르잖아요. 토끼는 어느 집이나 이제 보통 보면 토끼를 길렀어요. 저도 토끼를 길렀고 저희 친구 집에 가서 토끼를 가지다가 수컷하고 암컷하고 또 이제 수송시켜가지고 그래서 또 이제 새끼도 내오고 막 그랬잖아요. 예. 토끼고기는 북한에 가면 토끼 곰탕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근데 그렇습니다. 그런 거 놓고 봤을 때도 북한의 축산 정책이 왜 이렇게 변했겠냐? 이거는 소고기, 돼지고기가 맛이 없거나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실지자처럼 일반 주민들도 못 먹는 사료 때문에 그런 나달이 부족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풀 먹는 짐승으로 이제 전환됐었고 북한은 토끼고기 참 여러 가지 다양한 요리가 많습니다. 이런데 우리 남한 분들은 아직도 어린 친구들은 토끼고기 하면 토끼는 먹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애완용으로 기르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이런 걸 놓고 봤을 때도 북한의 축산 정책의 변화가 좀 우리한테 좀 새삼스럽게 또 안겨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북한의 축산 관련해서 이야기하려면 다양한 이야기가 많은 것 중에 참 우리는 소고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와 보니까 우리가 흔히 먹을 수 있는 게 돼지고기라든가 소고기를 흔하게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은 고기용 소 자체를 일반인들이 먹을 수가 없습니다. 북한은 말이에요. 와 보니까 남한과 북한 봤을 때 북한은 정말 소고기는 제대로 먹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남한에 와 보니까 남한은 정말 이 소고기가 어디 가나 이제 한우집도 있고 소를 흔히 먹는 게 많은데 참 북한에서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북한에서 이제 소고기는 약의 수자도 일반인들은 이제 보기가 힘들고요. 네, 최근에 이제 시장이 형성됐다고는 하지만 시장에서 이제 돼지고기나 닭고기, 뭐 이자처럼 토끼고기는 이제 구입을 할 수 있는데 소고기 구입하기가 이제 굉장히 힘들어요. 그 원인이 북한에서는 이제 소 자체를 고기용으로 키우지 않고 농사를 짓는 글쎄 이제 맞습니다. 농사용으로 키우거든요. 그 중요한 것은 북한의 소가 이제 사원물자입니다. 이제 전쟁 예비 물자인데 맞아요. 그 농사를 짓기도 하지만 운반용으로도 이제 많이 쓰거든요. 네, 이제 쌓아놓은 거지에 이제 포탄을 나르려면 소 잔둥에다가 이제 그런 그림도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4호로 되기 때문에 잘못 잡으면 이거 총살당합니다. 제가 이제 북한에 있을 때 이제 축산부문에 공무원으로 있으면서 소 처리 문제는 엄격하게 처리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살인사건하고 똑같이 취급을 해요. 그래서 소고기는 약의 수제도 없고요. 뭐 최근에 와서 뭐 일부 뭐 운공목장이나 뭐 이런 데서 이제 거기 영석을 키운다고 하지만 이건 이제 일반인들은 구경할 수가 없고
예, 선은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정말 저도 이제 그 북한에 있을 때 그 연구소에 있으면서 예, 소고기에 대한 좀 일화는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일반인들은 소고기를 먹을 수 없지만은 예, 김부자가 먹는 그 소고기를 예, 키우는 목장은 운공 목장 따로 있습니다. 그 운공 목장 일직장이 고기용 소목장이 있는데요. 근데 한 번은 그 김정일이가요, 예, 연회석에서 외국인들 왔을 때 같이 음식을 먹다가 그 소고기가 질기다고 이제 이야기 한번 했습니다. 그때 책임석이었던 정하철한테 이야기해가지고 당장 우리 연구소에 그때 비상이 걸려가지고요. 그때 연구사들이 덴마크에 가서 예, 소고기를 종자도 가져왔고 그리고 부시도 가져와서 그때부터 소고기 질을 높였습니다. 근데 그때 너무도 웃음이 나왔던 문제가 뭐냐면 예, 북한에서 가장 좋은 맥주 중에 하나가 영성 맥주가 예, 있잖아요. 그 예. 영성 맥주를 소한테 먹이고 예, 관리공들은 안마봉으로 소를 이제 안마를 해주면서 고기의 질을 높였던 거죠. 음. 예, 참 그건 이제 웃음이 나오면서도 한쪽으로 봤을 때는 좀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인들은 정말 소고기라는 걸 먹을 수가 없는데 이렇게 예, 김정일은 예, 소고기를 맛있게 먹으려고 맥주도 먹이고 안마까지 했다는 것 자체가 참 이건 너무도 이제 예, 정말 어, 일반인들이 알기에는 정말 분격이 예, 정말 분노가 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냐 이런 생각됩니다. 그리고요, 참 이제는 좀 북한에 대한 그 정책적 문제, 축산 정책은 좀 이야기됐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 우리 남과 북이 예, 축산 분야에서 교련력 한다고 하면 과연 어떤 문제부터 해결할지 이 문제인데요. 우선 과연 그러면 남과 북이 지난 기간에 축산 분야에서 교련력을 해왔는지 아니면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해왔는지 뭐 이런 것도 좀 알고 싶네요. 예, 남북한 협력에서 이제 지난 기간에 10년 전에 많은 이제 그 협력이 이루어져 있는데, 다른 협력도 있기는 하지만 이제 농축산 협력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축산 부문에서도 제가 이제 알고 있기로는 이제 강동군 구빈리에 이제 낙농 사업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네. 대표적인 게 이제 정주영 회장이 이제 서대 몰고 간 사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강산 지구에 돼지 목장, 뭐 크지는 않지만 중소규모의 돼지 목장을 이제 한 3개 정도 해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남포에 사료 공장도 이제 건설한 협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협력이 사실은 순전히 지원의 방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그 지속 가능한 협력으로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돼지도 들어가고 설비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사료까지 다 이제 들어갔거든요. 그 시기에 이제 협력에 참여했던 분들이 이제 재미나는 이야기를 하나 해줬는데, 사료가 이제 계속 한국에서 들어가다가 어떤 제한 조건이 있어서 이제 3개월 동안 사료를 들어가지 못해가지고 이제 3개월 만에 들어가 보니까 예. 예, 돼지가 이제 돼지가 음. 아니고 개처럼 되어 있었다고, 살이 너무 빠져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사료를 보내주지 못하면 거기서 이제 돼지가 먹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본인들은 사실 뭐 속으로는 이거 한국 돼지만 안 먹였나 하고 이제 생각해 봤는데, 제가 음. 그분한테 이야기해 줬습니다. 북한의 돼지들이 개인 돼지 내놓고는 공공기관 돼지들이 그 당시에는 제대로 먹지 못했다. 사람도 먹을 게 없는데, 여기서 이야기해 줬고요. 그런 협력이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단순히 그냥 인도적 지원에만 치우쳤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해서 이제 성과를 내고 음. 이윤을 가지고 확대 재생산을 하는 이런 방식의 이제 협력으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예, 꽤 이제 안타까운 측면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교류 협력도 지속 가능하게 꾸준히 예,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요. 그 당시 교류 협력이 과연 그러면 국가 차원,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한 것인지 아니면 민간 차원에서 한 것인지 뭐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때는 이제 민간이 협력해서 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통일부에 이제 마련되는 통일 지원 자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해마다 이제 조성되는 자금이 있고, 앞에는 이제 네, NGO 단체들이 이제 앞장서서 했고요. 근데 그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북한의 실정을 잘 모르고 그냥 마음만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10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그때를 회고하면서 하는 말이, 그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더라면 좀 더 좋은 협력이 되지 않았겠는가. 이제 네, 그런 걸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북한 자체도 예, 그걸 이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협력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인도적 지원은 바람직하지 않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북한의 그 교류 협력에서 실패한 중요한 원인의 하나가 그 담당자들이 이제 북한 사회의 이중성을 이제 잘 모르고 이제 겉에서 보는 것과 그 사람들이 그 실제 뒤에서 하는 이제 행동이나 생각 이런 그 사회적 분위기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이제 구체적인 지식은 이제 없어도 이제 상식이라도 알고 들어갔으면 조금 더 이제 좋은 협력이 되지 않았겠는가 이런 네.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남북한이 교류 협력을 하는 경우로 한다면 중요한 것은 이제 가축 품종에 관련된 문제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보기에도 북한은 그래도 지금까지 북한식 나름대로 돼지는 돼지, 소는 소 이런 가축들이 자기의 품종, 그 원종을 그대로 유지해 오지 않았냐 이런 생각 드는데요. 왜냐하면 그 북한에 보면 시군별로 봐도 이제 종축장도 있지 않습니까? 예. 북한이 이제 나름대로 이제 폴란드 방식의 이제 피라미드식 그 원정 유지 체계를 이제 가지고 있는데요. 이 시스템이 이제 70년대, 80년대까지는 그만하면 괜찮게 유지를 됐는데 음, 사실 그 순정 유지, 그러니까 원정 유지를 한다는 게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시스템은 되어 있지만 작동이 잘 되지 않아서 그 원정 유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순정 유지 같은 거는 군침 교배라고 해가지고 자기 가까운 계열끼리 이제 교배를 해서 순정의 그 특징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친척들끼리 교배를 하면 상당히 생활력이 약해져요. 그만큼 잘 먹이고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여기에 드는 막대한 비용을 충당하지 못해서 그냥 이제 시스템만 남아있고 작동은 잘 안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이 품종 유지에서 특히 그 돼지 같은 경우에 그 삼원교잡 체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정책상 북한은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돼지가 1년에 2번 새끼를 낳거든요. 네. 근데 이제 북한은 2년 3산을 정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음, 근데 이 정책으로 하고만 있지 아직 이 목표를 수행하는 단위가 크게 없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 북한도 새기수를 받아들이고는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한국의 이제 1년 이산의 방식을 실현할 수 있는 이런 그 품종들을 이제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상당한 정도로 이제 그 많이 뒤떨어져 있는 형편입니다. 네, 저도 북한에서 제가 들었던 중에 하나가 품종 유지를 위해서 또 그리고 수종률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이제 인공 수종을 많이 한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어찌 보면 북한도 그걸 위해서 이제 정자 뭐 은행처럼 이런 것도 운영되고 있지 않는지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보여져요. 예. 정자 운행은 없고요. 그 인공 수정소는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인공 수정소 있는데 그 인공 수정을 하려면 이제 그 정액을 뽑아 가지고 희석을 시켜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 희석액이 기술적으로 굉장히 그 정교한 그 수준을 요구하는 것이어서 북한의 현재 그 희석액은 그냥 거의 염수 이제 비슷한 이런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희석액이 좋지 못하면 정자가 오래 살아있지 못합니다. 그렇죠. 하고 이제 활성이 떨어져 가지고 네, 인공 수정을 해도 이제 잘 수정이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인공 수정을 하지만은 사람들이 잘 믿지 못해 가지고 인공 수정하고 그다음에 돌아앉아서 또 수컷 있는 데 가서 강냉이 조금 주고 또 이제 인공 수정 직접 교배도 하는 네, 이런 이제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인공 수정을 하기는 하는데 그런 이제 그 종자 희석액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얘가 4도 이하에서 그 균일한 온도에서 이제 냉장 보관이 돼야 네,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재지 못하고 그다음에 이제 설비 네, 특히 이제 그 인공 수정하려면 여러 가지 기구가 있는데 이게 잘 안 돼 있어 가지고 제가 있을 때도 이제 그 선 한 중간대쯤 이제 자궁까지 이제 그 선을 놓고 이제 네. 인공 수정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인공 수정에서는 많이 문제로 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도마다 인공 수정소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예예. 같. 도에 네, 인공수정소가 있고 네, 그다음에 시군에 인공수정소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돼지 한 수컷만 있는데 한 12, 소 한 한두 마리씩 지금 다 네. 가지고 있죠. 참 이렇게 북한의 축산 정책 또 그리고 북한의 여러 가지 품종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런 기술적 문제에 관련된 것도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또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과연 우리 남북한 우리 한반도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찌 보면 정말 작은 땅덩어리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축산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수의 방역이 아닙니까? 예, 참 이제 앞으로 교류협력 하게 되면 그 문제도 아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이제 생각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좀 보아집니다. 그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축과 축산업에서 수입 방역은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이제 축산 안보라는 이야기를 해놓고 봤을 네. 때 가축 질병들이 이제 한반도 전체에 퍼질 수 있는 요건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 섬처럼 갈라지는 거 아니고 육지로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북한에서 발생되는 가축 질병들이 또는 한국에서 발생되는 구제역과 같은 이런 질병들, 뭐 저리독감이라든지 이런 병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위험이 없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가축들이 걸리는 질병들의 인수공통성 질병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사람의 건강에도 상당한 정도로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수의 방역 문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북한도 나름대로 축산에서 뭐 방역은 생명이다. 뭐 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전국에 이제 방역기관, 그러니까 시, 군에 이제 방역기관들을 다 설치해 놓고 방역을 하고 있지만, 사실 가축 질병을 퇴치하기 위한 이런 방역 사업이,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제 상당히 많이 뒤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 방역 사업이 이제 잘 안 되고 있고요. 잘 안 되고 있는 원인은, 첫째로 이제 수의사들이 이제 기술 기능 수준도 낮고, 그 다음에 이제 수의 방역하는데도 상당한 비용이 들거든요. 그래서 현재 북한의 경제 상태로서 수의 방역에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약품이라든가 백신 네. 공급이 제대로 진행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주에 있는 이제 생물약품 공장이라든지 또 이제 평성에 있는 수의약품 공장들이 제대로 가동이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이제 수의사들이 이제 한의학적 방법으로 이제 돼지를 네. 치료하거든요. 북한에서 이제 고려의학이라고 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이제 약초를 재배하든지 약초를 가지고 이제 가축들을 치료하고 네.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백신 생산도 이제 제대로 안 돼가지고 사실 홍한태 박사를 비롯해서 상당한 기술적인 자료가 있기는 하지만 이것들이 이제 간단히 이야기해서 원심 분리기 같은 것도 이제 제대로 된 게 네. 없어가지고 상당한 정도로 이제 많은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하고 약품도 거의 이제 북한 돼지들은 네. 유통기한 지난 이제 항생제를 맞고 있거든요. 예, 그런 것 그래서 저도 그걸 봤습니다. 예, 북한에서. 그래서 예. 이제 좀 돼지들이 사실 말을 못해서 그런지 말을 하면 상당히 이제 좀 섭섭해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수의 방역 관련된 문제도 보게 되면 정말 지금 이제 앞으로 교류협력 하게 되면 사람들도 오고 가고요. 그리고 뭐 철새도 마찬가지고 점점 그러면 이제 접촉 이런 이제 그런 이제 예, 기회가 많아질 것인데 이럴 때 놓고 봐서라도 남북한의 수의 방역 문제 이런 것들도 이제 교류협력에서는 중요한 문제라고는 보여집니다. 참 최근에 보게 되면 남북한의 여러 가지 다양한 교류협력의 움직임이 있는데요. 특히 축산 분야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혹시 만약 앞으로 교류협력을 하게 된다면 수출산 분야에서는 과연 어떤 문제가 중점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될 수 있겠는지 한번 좀 그런 것들을 이 분야 관련된 분들한테 한번 좀 자문하는 식으로 권고하는 식으로 한번 좀 말씀 좀 할 이야기 있으면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예, 중요한 부문인데요. 이제 남북한 경제 협력에서 축산 협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론 최근에 뭐 산림, 더러 뭐 이런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주민들의 건강, 생존을 위해서는 단백질 공급이 상당히 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어린이들을 한데도 이제 단백질 공급을 해줘야 되는 상황에서 축산이 중요하고요. 특히 이제 농사가 잘 돼서 식량 문제를 할래도 북한이 이제 땅이 많이 산성화되어 있어 가지고요. 그렇죠. 축분을 가지고 이제 땅을 고르게 이제 좋게 해주지 않으면 많이 이제 힘든 네, 상황입니다. 그래서 축분을 생산하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축분이 남아서 이제 버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점들을 감안해 볼 때 상당한 수의 이제 가축 마리수가 증가해야 되는데 축산 협력을 통해서만 이게 가능을 합니다. 그래서 축산 협력을 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북한의 축산 네,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 지시까지는 아니라도 이제 상식이라도 알고 접근을 해야 된다. 네, 그러자면 이제 북한의 축산 부문에서 종사하던
이런 이제 북한 이탈 주민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많이 활용하는 게 이제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것이 아니라도 북한 사회에 대해서 잘 알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 기간에 이제 10년 전에 북한의 지원을 인도적 지원, 순전히 지원만 하려 들어갔던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 이제 북한 관리들을 대상하면서 고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실제 그 사람들 파트너를 선정하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가고 함께 비즈니스를 하는 과정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에 대한 그런 상식들을 이제 많이 알고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하고 제일 중요한 건 일방적인 인도적 지원이 아니고요. 그 시장을 활용한 이제 비즈니스, 이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같이 상생하고 하는 방향의 협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한 자체도 이제는 경제 쪽에다가 이제 힘을 실으면서 옛날처럼 뭐 우유가루나 뭐 이런 거, 뭐 밀가루 뭐 이런 거 이제 그냥 일방적 지원을 하는 건 바라지 않고요. 좋은 한국의 이제 좋은 기술과 여러 가지 이제 뭐 종자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세계 시장에 이제 진출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최근에 이제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북한 이제 화장품 공장의 구호를 보니까 세계를 파악하라, 세계를 점령하라, 세계와 경쟁하라. 이렇게 이제 구호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앞으로 이제 남북한 축산협력에서 세계 시장을 함께 공략을 하면서 서로 이제 이윤을 함께 나눠 가질 수 있는 이런 방식의 협력을 이제 준비하는 게 이제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참 정말 듣고 보니까요. 이게 우리 남북한의 정말 축산 분야의 교류 협력도 다양한 분야가 같이 할 것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또 그리고요. 이제 북한은 양강도나 또 함경북도라든가 자강도를 비롯해서 고산지대가 많습니다. 이미 전에 북한에서는 그 지역은 농사보다도 축산을 위주로 하는 그런 지역으로 개발할 때 대해서 이미 전부터 정책적으로 나왔던 것인데요. 앞으로 우리 남북한이 교류협력하면서 그 정말 친환경적이면서도 정말 아직도 그 깨끗한 그런 환경 조건이 보장되어 있는 그 지역에 우리 남북한이 함께 다양한 품종의 대한 양이라든가 염소, 칠면조, 각종 여러 가지 정말 새로운 품종들도 그쪽에서 많이 이제 키워내 가지고 남과 북한 전체 국민들이 함께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구상도 이제 함께 해 나가는 게 참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참 이게 오늘은 이게 시간상으로 좀 이제 또 벌써 이렇게 끝마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수십산 분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못 했는데요. 좀 더 기회가 될 때마다 자주 좀 그 분야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야 될 건데요. 뭐 시간이 있으면 좀 그때마다 좀 함께 좀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수의축산 분야도 우리 남과 북이 함께하면 정말 앞으로 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이미 전에 해왔던 것들은 정말 그 과정 속에서 지속 가능하지 않은 교류협력을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정말 제대로 흘러오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남과 북이 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 또 그리고 여러 사회단체, NGO단체 간에도 서로 협력하고 또 협력해가지고 앞으로 우리 남북한이 서로 함께 윈윈하는 그런 축산 분야의 교류 협력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면서요. 지금까지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정말 또 다시 감사의 인사를 또 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함께 이렇게 오늘 이야기해 주신 우리 또 조충희 선생님한테도 정말 또 감사의 인사를 또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